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의 문화의 차이를 경험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비단금TV입니다. 단금이한테만 이럴까요? 왜 이렇게 남과 북의 차이가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할 주제는 장마비에 대한 주제입니다. 장마가 지금 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엄청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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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그리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 정말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장마비가 오니까 엄청 생각나는 스토리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 뉴스에 지금 엄청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제천에 완전 큰 물 피해를 입을 정도로 대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참 북한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있을 때 금방 제대하고서 지방에 저희 이모 집에 놀러 갔었는데 제가 그때 엄청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김일성이 시대였기 때문에 산에 나무들이 벌거숭이 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주 대도로에 가을철이어서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가 막 통째로 뿌리채로 뽑혀서 오고, 그리고 심지어 돼지 있잖아요. 집들에서 키우는 큰 돼지들도 홍수에 밀려서 막 내려오고, 야, 그때 진짜 사람들이 그 홍수가 탁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모든 물건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마대를 들고 나가서 돼지를 들여오는 사람이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돼지를 잡았겠죠. 꿈속에서도 돼지를 보면 대한민국에 오니까 복권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지 꿈을 꾸면 엄청 좋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홍수 때 돼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대를 들고 나가서 옥수수를 아주 몇 포대, 마대로 아주 몇 포대를 들여오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홍수가 엄청 이제 심각한 홍수다 보니까 대홍수다 보니까 막 길거리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막 물에 둥둥 막 목에까지 막 물이 차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경찰들이 그 보트 있잖아요. 고무배. 보트를 타고 막 시내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산에서 막 돌이 엄청 이런 바위돌 같은 것들도 막 굴러 내려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의 집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지어진 집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세멘트 브로콜로 지은 집이지만 홍수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때 당시 막 창문 턱까지 물이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집중호우라든지 큰 물 피해라든지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먼저 상황을 수습하고 극복을 해야 될 일이 우선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겠죠. 사람이 생명이 우선입니다.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119 구조대가 와서 사람을 구해내고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길거리로 가는 사람도 차로 막 깔아뭉개고
뭐 정말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것이 못 된다. 정말 엄청 무섭다. 길거리에도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언제 뭐 칼로 막 찔러 죽이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남조선 사회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진짜 그럴까? 근데 뭐 이미 드라마를 다 봤지만 해도 엄청난 교육의 그 세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유심히 관찰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정착 기간에 그렇게 관찰을 했는데 보니까 지나가던 차들도 뭐 건너길 신호가 딱 열리면 무조건 신호를 지키고 사람을 지나보내고,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손만 들면 지나가던 차도 딱 세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중호우나 대홍수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북한에서는 이런 집중호우가 집안으로 물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 지금 말을 하자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참 북한 주민들이 야, 정말 그렇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언제면 그 체제 안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큰 물 피해가 나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김정은, 이런 초상화, 어느 집에나 가게 되면 다 그 초상화가 있거든요. 북한에는 초상화를 안 모시고 사는 집이 없어요. 만약 초상화를 안 모시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반동분자고 그날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 시범기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총살까지 하는 그런 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밖에서 비가 주르륵 주르륵, 아니 쾅쾅 온밤 이렇게 비가 억수로 왔다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비상대피 그 배낭이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식량이나 언제든지 산으로 뛸 준비 다 개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비닐로 싸고 천으로 싸고 또 비닐로 감고 이렇게 안전하게 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달려 나와야 됩니다. 호흡뿐만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그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화재 사고가 났다 이러면 화재 사고 났을 때도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초상화입니다. 초상화를 먼저 안고 그 다음 집에 가족들이 대피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린애가 누워서 울고 있는데 초상화를 먼저 내리고 나서 어린애를 업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친구는 지금도 추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참 그때 장마철에 엄청난 비 때문에 정말 물이 이렇게 차는 속에서 자기 아이를 진짜 3살 난 아기를 들쳐 업고 먼저 떼야 되는데 그 초상화 때문에 초상화를 건지지 않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호우가 지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나간 후에 어느 집이나 다시 집으로 복귀할 거 아닙니까? 복귀를 했을 때 초상화에 물이 들어갔거나 초상화에 그 어떤 오점이 남겨졌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북한에도 다 조직이 있거든요.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도 여맹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당 조직이 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맹이 있고,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직맹,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이 여자라고 해서 여맹, 이렇게. 그리고 청소년들은 청년동맹 조직, 사로청 조직, 소년단 조직,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뭐 자기가 그 뭐 편입이 된 조직에서 초상화를 제때 뭐 정중하게 모시지 않은 죄로 엄중한 뭐 집중 비판을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처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은 진짜 뭐 큰 피해가 나서 사람이 먼저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산으로 올려 뛰든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먼저인 것이 아닌 초상화를 먼저 내리고 뛰어야 한다 라는 것이 엄청 생각이 났습니다. 야,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또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남한에 호우경보가 내려서 엄청 피해가 많고 막 이렇게 큰 물 피해들이 많은데 목요일에 북상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북상해서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건데 북한도 그 뭐 호우 때는 뭐 태풍이나 뭐 이런 여름철에 호우 때는 엄청난 그 피해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들 때문에 뭐 미리 대책을 하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뭐 더 할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맘때면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동해 바다를 낀 지역에서는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 잡이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는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합니다. 그 낙지발이 하는데 정말 그때는 남자들이 다 나가서 낙지 잡이를 하는데 오징어 잡이죠. 북한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좀 참 남과 북의 뭐 바닷물은 한 바다 똑같은 동해 바다에서 사는 고기인데 왜 이름이 서로 다른지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왜 남한은 오징어라고 하고 북한은 낙지라고 하는지 똑같은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언어 하나 자체가 벌써 우리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 뭐 바다 밑으로 고기들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사람이 지구 땅 위에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 정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한창 오징어 잡이를 하는데 그 오징어 배들이 나갈 때는 남자들이 다 나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태풍, 북한의 기상경보에도 없는 이런 태풍을 만날 때는 바다에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비지일반입니다. 아주 그 배도 큰 목선도 아닌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징어 잡아서 말려서 그걸 또 어디다 팝니까? 중국에서 와서 다 들여갑니다. 그리고 중국 배들도 중국 어선들도 들어와서 뭐 동해 바다에 들어와서 뭐 북한의 오징어는 다 잡아가는데 오징어철에 보게 되면 북한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때 오징어를 잡아라고 중국에 구간을 떼어주고 그만한 돈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부도 그 뭐 동해 바다에서 나는 고기를 그냥 잡아라고 뭐 중국 어선들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것이 다 돈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장마철이니까 밖에서 주르륵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하수도 처리도 잘 돼 있고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호우가 나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북한 지역은 더 말할 여지 없이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뭐 초상화를 먼저 내리고 그 초상화를 가슴에 안고 어디론가 대피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좋고 뭐 이런 태풍도 불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고난이 행군 시기에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뺏겨먹고 그리고 나무란 나무는 다 찍어서 뭐 땔감으로 사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북한 산들이 거의나 벌거숭이 민둥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태풍이 왔을 때 북한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전에 김일성 있을 때는 산의 나무들이 빽빽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태풍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비에도
아마 막 흘러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제면 북한 주민들도 수림이 꽉 찬 그런 속에서 호우경보나 태풍에도 끄떡없는 그런 삶을 누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남과 북의 그 호우경보나 태풍 시에 어떻게 서로 다른지 참 너무나도 천지 차이로 다른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긍정의 마인드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소통하고 있는 비당금TV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